김치찌개 냄새가 파리 아파트 전체에 퍼지고 있어요. 이웃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그 프랑스 여자가 이상한 음식 만들고 있네. 맞습니다. 저예요. 올리비아 르그랑. 유네스코 다큐멘터리 디렉터이자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치를 혐오했던 여자 말이죠. 6개월 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 그건 냄새나는 발효 쓰레기예요. 파리 시내 한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다들 김치를 맛있게 먹는데 저만 코를 찡그리고 있었죠. 도대체 왜 썩은 배추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 냉장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김치 냉장고까지 샀어요. 파리에서 말이에요. 한국산으로요. 배송비만 몇백 유로가 나왔는데도 기꺼이 주문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해요. 올리비아, 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김치 냄새만 맡아도 인상 쓰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마리가 제 아파트에 놀러와서는 경악했거든요. 냉장고 절반이 김치와 각종 한국 발효식품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한국 음식을 싫어했는지 아세요? 유네스코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한식 배달을 시킬 때마다 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샐러드 먹을게요. 이게 제 정해진 답이었어요. 한 번은 피에르가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올리비아, 편견을 버려봐.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피에르, 나는 절대 그런 냄새나는 음식 먹지 않을 거야. 특히 김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랬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젯밤에 김치 담그는 영상을 3시간 동안 봤어요. 유튜브에서요. 한국어도 모르면서 자막을 켜고 열심히 메모까지 했습니다. 모든 건 작년 10월 한국 출장에서 시작됐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었어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부터 짜증이 났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상사에게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상태였죠. 비행기 안에서도 기내식으로 한국 음식이 나왔는데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한국 전통 비빔밥입니다 라고 설명해줬지만 그냥 빵만 먹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도 저런 음식을 어떻게 먹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빨리 일 끝내고 파리로 돌아가자.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치를 그토록 혐오하던 제가 김치의 깊은 맛에 빠져버릴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공항 로비부터 한국어 안내 방송이 귀를 때렸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죠. 일주일, 딱 일주일만 버티자. 속으로 되뇌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유네스코 현지 담당자인 김민수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깔끔한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디렉터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어로 인사하는 김민수 씨에게 저는 간단히 답했죠. 네, 감사해요. 빨리 호텔로 가고 싶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공기였어요.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마늘 냄새 같기도 하고 발효된 냄새 같기도 한 그런 향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냄새인가? 속으로 생각하며 코를 찡그렸어요. 차 안에서 김민수 씨가 계속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문화는 정말 대단해요. 특히 발효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충 들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이었거든요. 룸서비스 메뉴를 확인하니 한식이 대부분이었어요. 메뉴 사진만 봐도 빨간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음식들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네스코 서울 사무소에서 첫 미팅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김치가 담긴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전통 궁중 김치예요. 맛보시겠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권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팅 내용은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것이었어요.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또 다른 업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디렉터님,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시는 게 어떨까요? 프로젝트 이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김민수 씨가 데려간 곳은 광장시장이었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늘 냄새, 고추 냄새, 그리고 발효된 듯한 신 냄새가 뒤섞인 향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막았어요. 이 냄새는 뭐예요? 김민수 씨가 웃으며 답했죠. 김치 냄새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향기입니다. 시장 안은 정말 북적거렸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빨간 김치가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음식에 김치가 나오는 건가요? 물론이죠. 김치 없는 한국 식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때 김민수 씨가 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기가 유명한 김치 할머니 가게예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앞에는 여러 종류의 김치가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죠. 어서 와요, 맛보고 가세요. 할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시며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 제게 내밀었어요. 빨간 김치가 젓가락 끝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이걸 먹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렸어요. 젓가락 끝에 매달린 빨간 김치가 제 입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 김민수 씨의 긴장한 표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마지못해 입을 벌렸습니다. 김치 한 점이 제 혀 위에 올라왔어요. 첫 순간은 예상대로였어요. 강한 마늘 맛과 매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역시나 너무 짜고 매워. 속으로 생각하며 빨리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씹으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매운맛만 느껴졌는데 계속 씹다 보니 다른 맛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맛, 신맛, 그리고 뭔가 깊고 복합적인 맛이 차례로 올라왔어요. 어떠세요?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싫어했던 그 냄새와 맛인데 지금 입안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거든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김민수 씨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이 김치는 4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담가온 거라고 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거래요. 40년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갑자기 이 작은 김치 한 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작품 같았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김치를 만드는 손짓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는 동작이었어요. 그 손동작 하나하나의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손을 보세요.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김치를 만들어 온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김치를 다루실 때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정확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시골 외할머니 집에서 보냈던 여름 휴가 말이에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코르니숑 피클이 생각났어요. 작은 오이를 식초에 절여 만든 전통 피클이었죠. 외할머니도 할머니처럼 그런 손으로 피클을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오이를 다듬고 향신료를 넣고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으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올리비아, 이건 사랑으로 만드는 거야. 기계로는 절대 만들 수 없어. 외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김치 할머니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겹쳐 보였거든요. 같은 정성, 같은 사랑으로 음식을 만드시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말을 이해하셨는지 환하게 웃으시며 다른 종류의 김치를 권하셨어요. 깍두기, 총각김치, 물김치까지 하나씩 맛보라고 하셨죠. 각각의 김치가 모두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김치에서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 정성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김치의 진짜 맛이었어요. 이 맛은 정성의 맛이네요. 김민수 씨에게 말하자 그가 할머니께 통역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크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김치에 담긴 시간과 정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을 나오면서 제 마음에는 묘한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김치 할머니와의 만남이 뭔가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 번 맛있었다고 해서 김치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니야. 김민수 씨가 다음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전통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프로젝트 이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직접 김치를 만든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 한 전통 요리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의 박미경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치 담그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박 선생님이 웃으며 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직접 만들어 보면 달라질 거예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먼저 배추를 봐주세요. 박 선생님이 큰 배추를 보여주셨어요. 이 배추는 어제부터 소금에 절인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린 거죠. 손으로 만져보니 배추가 완전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왜 하루나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배추를 변화시켜줘요.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고 양념이 잘 배어들 수 있게 되죠. 김치에서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 말이 뭔가 철학적으로 들렸어요. 시간이 재료라니. 프랑스 요리에서도 숙성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재료라고 표현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양념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멸치젓, 새우젓까지 들어가요. 재료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30년 경험으로 터득한 황금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이 맞아야 진짜 김치 맛이 나죠. 양념을 만들면서 놀란 건 그 복잡함이었어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김치에 이렇게 많은 재료와 공정이 들어간다니. 김치가 이렇게 복잡한 음식인 줄 몰랐어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양념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배추가 부서져요.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해야 해요. 김치는 폭력을 싫어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직접 만지고 버무리는 과정이 뭔가 치유적이었거든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츰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 담그기를 명상이라고 해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박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명상하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완성된 김치를 항아리에 담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김치는 사람이 만들지만 시간이 완성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최소 3일, 길게는 몇 달까지도 기다려요. 기다리는 시간만큼 맛이 깊어져요. 발효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발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간이 만드는 마법 같은 과정이었죠.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급하게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선생님, 솔직히 저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즉시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파리에서도 그랬어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대인들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정말 좋은 건 기다려야 해요. 김치처럼요. 그때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편견들, 성급함, 표면적인 판단들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간을 기다릴 줄을 몰랐어요.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걸 빨리 해결하려 하고 즉석에서 판단하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외할머니가 피클을 담그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올리비아, 맛있는 건 기다려야 해. 성급하면 안 돼. 어린 시절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지금에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선생님, 제가 이 김치 가져갈 수 있나요? 제가 만든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3일 후에 드셔보세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맛일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김치 항아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간이 발효를 만든다. 그리고 발효가 진짜 맛을 만든다. 인생도 그런 건 아닐까? 기다림과 인내가 진짜 가치를 만드는 건 아닐까? 3일 후 저는 호텔 방에서 제가 담근 김치를 꺼냈습니다. 항아리를 열자 전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가 올라왔어요. 처음 담글 때의 날카로운 마늘 냄새 대신 부드럽고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3일 전에 그 김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맛이 둥그러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각각의 재료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발효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정말로 마법을 부린 것 같았어요.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시간만 지났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민수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어떠세요? 김치 맛이 달라졌죠? 김민수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변화를 보고 자라요.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 된장이 숙성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의 차이를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도 치즈나 와인의 숙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일상 음식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건 흔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발효의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디렉터님, 내일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전통장 담그기 마을이에요. 거기서 진짜 발효의 비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길에 김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전주는 한국 전통 음식의 메카예요. 특히 장류 발효 기술이 유명하죠. 전주에 도착해서 찾아간 곳은 전통 발효 마을이었어요. 마을 입구부터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이 발효되는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정겨운 냄새이기도 했어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여기 온 지 50년이 되었어요. 평생 장만 담가왔죠. 이순자 할머니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70대 중반이셨지만 정정하셨어요. 장독대를 보여드릴게요. 할머니가 마당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 항아리들이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3년, 이건 5년, 저건 10년 된 거예요. 할머니가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오래될수록 맛이 깊어져요. 10년 된 된장은 보약이나 마찬가지죠. 10년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기다린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늙어가는 거죠. 장도 나도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이 가요. 함께 늙어간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할머니에게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 변화해가는 친구 같은 거였죠. 맛 좀 보세요. 할머니가 10년 된 된장을 떠서 주셨어요. 입에 넣자 깊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짜기만 한 게 아니라 단맛, 감칠맛이 복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어요. 10년의 시간이 만든 맛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맛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급하게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모든 걸 빨리 해결하려 하고 즉시 결과를 보고 싶어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할머니 정말 10년을 기다리셨어요? 처음엔 길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 금방이더라고요. 시간은 참 빨라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간을 적으로 여겨왔어요.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것, 절약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어요. 마을을 돌아보며 여러 집의 장독대를 구경했습니다. 집마다 다른 모양의 항아리, 다른 연수의 장들이 있었어요. 모두 시간의 선물이었죠.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김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전주 한옥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기와지붕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발효를 만든다. 그리고 발효가 진짜 맛을 만든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성급함 대신 인내로,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전주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서울에서 더 많은 한식당을 다녀봤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감 없이 김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찾게 되더라고요. 식사 때마다 김치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민수 씨가 신기해했습니다. 디렉터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첫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저도 스스로 놀라웠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맛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어요.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말이에요. 유네스코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식이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뉴욕, 런던,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들이 앞다투어 김치를 메뉴에 올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발효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에요. 김민수 씨와 대화하며 깨달았어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 기다림의 미덕을 말이에요. 파리에서도 한식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프랑스 사람들도 빠른 패스트푸드에 지쳐 있었거든요. 진정한 슬로푸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김민수 씨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녁 시간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죠. 치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봐주세요. 김민수 씨가 가리킨 곳에는 젊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치킨과 함께 김치를 먹고 있었죠. 김치 없는 치맥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현대적인 음식인 치킨과 전통 음식인 김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급속한 발전을 이뤘으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았거든요. 김치가 그 상징 같았어요. 이 나라는 지혜를 정신과 건강, 공간과 조화로 구성했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공간을 통해 소통하고 시간을 통해 지혜를 쌓고 있었어요.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또 다른 깨달음이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융합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도 디렉터님의 변화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 문화를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김치를 혐오하던 여자가 김치의 깊은 맛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음식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그 뒤에 숨겨진 시간과 정성, 철학을 보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김치 냉장고를 파리로 보내는 택배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김치 담그는 재료들도 잔뜩 샀죠. 파리에서도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제 이 맛이 그리울 것 같았어요. 한국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준 이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주문한 김치 냉장고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배송업체 직원들이 힘들어하며 아파트까지 옮겨주었죠. 이게 뭐예요? 김치 냉장고예요.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김치 냉장고를 설치하고 나니 정말 한국에 다녀온 게 실감났어요. 냉장고 안에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한국에서 사온 각종 재료들로 가득 채웠죠. 첫 번째 김치를 담그는 날 친구 마리가 놀러 왔어요. 올리비아, 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김치 냄새 때문에 코를 막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마리는 경악했어요. 마리, 한번 맛봐봐. 제가 만든 김치를 권했습니다. 절대 안 먹어. 너도 알잖아, 난 매운 거 못 먹어. 마리가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한 입 맛봤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마리의 반응이 신기했어요. 너무 맵지도 않고 뭔가 중독성이 있어. 결국 마리도 김치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마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제 집에 와서 김치를 맛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김치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올리비아,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야? 피에르가 물었어요. 직접 가르쳐 줄게.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김치 담그기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친구들도 점점 솜씨가 늘었어요. 각자 집에서 김치를 담가서 가져와 맛을 비교해보기도 했죠. 내 김치가 더 맛있어. 아니야, 내게 더 나아. 유네스코 사무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동료들과 나눠 먹으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점심시간에 한식 배달을 시키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 다큐멘터리 작업이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작품이 됐거든요. 시간을 음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했어요. 다큐멘터리는 김치 할머니, 전주의 장 담그는 마을, 한강의 치맥 문화까지 모두 담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김치를 혐오하던 프랑스 여자가 김치 전도사가 되는 과정 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자 여러 영화제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도 출품했죠. 이런 개인적인 변화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걱정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프랑스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발효의 나라 프랑스에서 왜 김치를 몰랐을까?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많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파리 시내 한식당들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본 프랑스 사람들이 김치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한식당 사장님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더 놀라운 건 제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모든 걸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죠. 어느 날 저녁 센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던 한국 사람들처럼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여유 말이에요. 김치가 제 인생의 스승이 됐네요.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랬거든요. 김치를 통해 시간의 가치를, 기다림의 미덕을, 편견의 위험성을 배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김치 냉장고를 열었어요. 한 달 전에 담근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맛을 보니 처음보다 훨씬 깊고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시간이 만든 선물이네요. 김치 한 점을 씹으며 감사했어요. 이 작은 음식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다큐멘터리 시간을 음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프랑스 국영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김치를 혐오했던 프랑스 디렉터가 김치 전도사가 됐다는 게 정말인가요? 기자들이 신기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방송 출연 때마다 직접 김치를 가져가서 시식 코너를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하던 진행자들도 맛보고 나면 표정이 달라졌죠. 이런 맛이었구나. 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와의 만남이었어요. 올리비아, 당신 덕분에 발효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제 레스토랑에서도 김치를 메뉴에 추가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셰프가 김치에 관심을 갖는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김치는 프랑스 음식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치즈와의 조합이 기대돼요. 피에르 셰프의 말에 저도 흥미를 느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김치 퓨전 요리 프로젝트였어요. 프랑스 전통 음식에 김치를 접목시키는 실험이었죠. 김치 크루아상, 김치 키시, 김치 타르타르까지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파리 미식가들 사이에서 김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김치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김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줄 몰랐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제 프로젝트에 주목했어요. 한국 전통 발효 음식 문화의 세계 확산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거죠. 올리비아 덕분에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치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유산균,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었거든요. 김치는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예요. 영양학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특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요. 제 개인적인 변화도 놀라웠어요.
김치를 매일 먹기 시작한 후 소화가 좋아졌고 피부도 맑아졌어요. 이게 바로 김치의 힘이구나. 몸으로 직접 경험한 변화였죠.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변화였어요. 김치를 통해 배운 기다림과 인내가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게 됐어요. 1년 후 저는 김치와 발효 음식 문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발효 음식 문화를 연구하고 알리는 기관이었어요. 많은 연구자들과 요리사들이 관심을 보였죠. 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김치 담그기 강좌를 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20명씩 참가해서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프로그램이었죠. 참가자들의 반응은 항상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는데 이제 김치 없으면 안 되겠어요. 아이들도 김치를 좋아해요. 가족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후기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가장 기쁜 건 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준다는 거였죠. 김치는 매일 맛보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강연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건강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가족이 있었어요.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룬 문화였어요. 지금 제 하루는 김치찌개 끓이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파리 아파트에서 김치 냄새가 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김치를 나눠달라고 하는 이웃들도 있죠. 김치를 혐오했던 프랑스 여자가 김치 전도사가 된 이야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김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이 만든 발효의 마법을, 할머니들의 정성을, 그리고 기다림의 가치를 느껴보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처럼 천천히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김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김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